예, 오늘 핫한 종목들 좀 분해해보고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유망주도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종목의 발견자들이죠.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활 속에서 주식을 찾으시는 우리 김경준 부장님. 예, 오늘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2차 전지 쪽이 강한데 특징주 첫 번째 뭡니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테슬라 전일 급등으로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ESS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성 ST 이런 종목도 있지만 2차 전지 쪽이 두루두루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이제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그간 탑픽으로 수차례 말씀드린 대주전자 재료도 좋지만 그보다 시장의 무관심과 목표 주가 하향의 굴욕을 겪었던 동사 쪽으로 매기가 돌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역시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의 익절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분위기였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빈집을 턴 오늘의 주인공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동사의 이제 올해 실적은 안 좋습니다. 밸류에이션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올 초 24만 원을 넘기던 주가가 7만 원까지 단기 급락이 나오더니 이제 악재가 아닌 작은 호재에도 긍정적인 주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약속도 그렇지만 뭔가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오를 때는 반드시 나만 아는 종목, 나만의 종목이 아닌 오늘 동사처럼 시장이 선택한 대장에서 놀아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핵심 광물 FEOC 배제 조항이 적용되면서 중국 외 정부채 조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죠. 동사는 현재 이제 에코프로 BM향으로다가 정부채를 공급 중인데 하반기부터는 고객사가 다변화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월 공시한 북미 오이향 쪽으로 전구체 공급이 4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양극재와 셀 OEM 향으로 신규 수주 역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올해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진합니다. 에코프로 BM의 이제 재고 조정 영향으로 1분기 전구체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40% 감소했고 재고 평가 손실 역시 한 500억 가까이 반영돼가지고 1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0억 적자 전환했습니다. 안 좋은 게 다 겹쳤죠. 에코프로 BM의 단기 양극재 판매 부진 그리고 상반기 재고 소진 지속 요 영향으로 올해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해서 한 35%에서 40% 정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도 17%로 매우 부진하고요. 하지만 내년도 실적이 이제 올해 대비 더블업 이상 이제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역시 한 700억 가까이 드디어 회복을 보일 예상입니다. 내년도에 북미 현대차라든지 스텔란티스 쪽으로 신공장이 가동되고 재고 비축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 요인이지만 27년 중국 외의 하이니켈 전국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도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향후 신설 투자 계획이 쭉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실적 추정치가 대폭 상향되어야만 되고 그에 따른 당연히 대규모 신규 고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점 따라잡기 구간이 아닌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에서 시장이 쉬어갈 때 대안으로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리얼즈 에코프로 머티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좀 변동성이 급락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때 보호예수 물량이었나? 블록딜 같은 게 좀 돌았었잖아요. 그런 변동성 노이즈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아직 조금 남았다라고 보이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테슬라에 따른 이제 딱 증식이 성립이 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오늘도 매도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이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트레이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오늘 VI가 발동이 됐군요. 강하고요. 예. 다음 종목은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종목은 바이낸스입니다. 지난 1월 25일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발의됐죠.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을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제조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한다. 즉 미국 바이오 산업이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요한 생물 정보라든지 산업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제 생물보안법의 적용 대상인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회사들의 파이프라인 중에 이 영향권에 있는 품목이 무려 120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임상 단계, 30%는 전임상 단계, 즉 이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임상 이상 단계에서는
CDMO를 교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가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머크라든지 길리어드와 같은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초기 개발 단계의 기업 중심으로 생물보안법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경험 많은 비중국 CDMO 기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을 찾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FDA라든지 유럽 쪽의 EMA 같은 곳에 CMC에 강화되는 이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CDMO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사는 이제 EU GMP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중소형 CDMO 글로벌 고객사의 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고객사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요. 40여 건의 글로벌 허가 기관의 실사 및 인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굉장히 큽니다. 핵심 고객사인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품목에 대한 FDA의 BLA 심사를 수검 중에 지금 있는데 승인 시의 이 CGMP라고 해가지고 그냥 GMP보다 한 단계 높은 품질 관리 기준 이 인증 설비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깐깐한 FDA의 품질 심사를 통과한 중소형 CDMO사가 전 세계에 10곳도 안 되기 때문에 연내 BLA 승인 시 고품질의 중소형 CDMO 설비를 선점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론입니다. FDA 실사 대상인 송도 공장 쪽도 내년부터 풀가동이 되고 국내 대기업의 중소형 CDMO 확보 움직임 역시 빨라지면서 오송 공장 쪽도 조기 수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객사의 다양한 플랫폼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 세포주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수행해 줄 수 있는 중소형 CDMO로 자리매김할 전망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립니다. 네. 화장품도 이제 제조사들이 이렇게 개발해서 해주는 거 우리가 ODM이라고 하잖아요. 의약품 쪽에서의 ODM 같은 게 이제 CDMO거든요. 예.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큰 수주권을 터뜨려서 최근에 주가 급등했고요. 바이넥스 중소형 CDMO사로 주목합니다. 두 종목 관심 매수 가능해서의 특징주였고요. 다음은 유망주 알아볼게요. 유망주는요? 네. 저희 오늘의 유망주는 또 잔잔한, 현재는 월간 단위로는 잔잔하지만 일간 단위로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용평 리조트로 유명한 모나 용평입니다. 지난달 11일 상장일에 가장 큰 외국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후 기간의 매집도 눈에 띕니다. 개인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메이저 수급은 저점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점이라 표현한 건 상장 후에 15,000원부터 4월달 2,000원대까지 줄곧 하락을 했다가 이제서야 반등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메이저들이 사고 있을까요?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에서 30% 정도 증가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분기는 전통적인 운영 비수기지만 워터파크라든지 작년에 인수한 일본 내 골프장 사업 본격화로 매출의 계절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현재 리조트 해외 체인화와 콘도 회원권의 시너지 그리고 용평 단지 외의 지역으로의 리조트 개발 등으로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 중입니다. 이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3,700억 정도, 전년 대비 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00억 원 이상으로 한 전년 대비 130% 정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이익이 500억입니다. PBR은 0.4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신사업으로 김치, 당뇨 환자도 마실 수 있는 숭차, 간장 막걸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체 브랜드 PB 상품으로 식품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식품 산업을 글로벌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가지고 2027년도까지 1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죠. 동사는 4년여 만에 준비 끝에 모나 용평 웰라이프라는 식품 사업 법인을 이번 달에 설립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를 비롯해가지고 해외 쪽으로도 수출한다고 하는데 대표가 직접 한류스타가 2대 주주로 참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 가지고 라면 사업도 도전한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분양 매출이 본격 반영되는 구간의 초입으로 매 분기 탑라인 선장이 기대됩니다. 평창군 대관령의 프리미엄 콘도 루송채 분양에 따른 매출 인식으로 올해 2,200억 수준의 분양 매출이 예상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후속 분양으로 2030년도까지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분양 매출이 지속적으로 추가됩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의 턴어라운드, 거기에 저평가 매력의 대표의 알게 모르게 주가 부양 의지까지 있는 아직은 소외되어 있기에 무리 없이 매수 의견 드리면서 매수가 3,600원에서 3,400원에서 3,60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250원 제시드립니다.
용평 리조트인데요. 이름을 모나용평으로 조금 바꿨군요. 예. 오늘 시장 특징주와 함께 주목할 유망주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